구린손이의 인용에서도 나오지만은 안나 프로이드라고 있는데, 안나 프로이드가 누구죠? 안나 프로이드. 예? 프로이드의 딸입니다. 딸이고 나중에 히틀러가 독일에 왔을 적에 히틀러가 언제 집권했죠? 히틀러가 집권한 게 1933년 3월 23일 집권했죠. 예? 그런다. 1933년 3월 23일 집권해가지고, 그 당시 독일이 배상금도 많이 갚아야 되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선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권해가지고, 제일 처음 쳐들어간 데가 어디죠? 예? 예? 어디요? 아니, 오스트리아에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 왜냐면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 살았거든, 어릴 때. 오스트리아에 살다가 구대나 대학장 잘 알 텐데,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린츠 있지.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서 히틀러가 제일 먼저 쳐들어간 데가 오스트리아고, 그 다음 어디에 쳐들어갔죠? 강의하고는 관계없지만, 예? 체코슬로바키아를 쳐들어갔습니다. 체코. 그 다음에 어디를 쳐들어갔나? 예?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할 필요, 폴란드로 들어갔고, 폴란드 다음에 덴마크를 쳐들어갔고, 덴마크 다음에 벨기움에 들어갔고, 벨기움 다음에 어디를 갔나요? 예? 홀란드. 홀란드가,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쳐들어가려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말을 한 게 아니라, 안나 프로이드도 비엔나에 살고 있다가 히틀러가 제일 먼저 쳐들어간 게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쳐들어가서, 처음에는 프로이트의 집까지 가서 프로이트를 잡아왔죠, 아마. 잡아왔는데, 그때 파리에 있는 미국 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는 프로이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그의 가족은 무사히 런던으로 기차를 타고 오게 됐죠. 안나 프로이드도 프로이드를 런던으로 올 적에 따라서 런던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의사는 아니지만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고와 방어 기제라는 책을 썼어요. 정신 방어 기제. 이고 and the defense mechanism 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시는 우리 정신 속에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작동이 있다 하는 걸, 안나 프로이드가 썼는데, 이 굉장한 공헌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정상인이든 노이로제든 정신병이든 간에 자기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있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 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입장 곤란한 생각이 나거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억압이라고 그래요. 억압이 제일 먼저 발견된 방어 기제예요. 안나 프로이드 따님은 9가지 방어 기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서양에, 특히 미국에 와서 많이 연구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지금 제시한 방어 기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찾아보니까 39가지가 지금 돼 있어. 39가지.
이건 내가 찾은 겁니다. 그 한국 사람이 쓴 방어 기제까지 합치면은 40가지, 방어가지.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런 장치가 마음속에 있다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서는 안 될 말이 생각나거나 하면은 그걸 참는 게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또 방어 기제는 또 어떤 게 있다 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예? 예? 두사는 뭐죠? 두사, 예? 프로젝션, 예?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어떤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일은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남이 그렇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 투사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죠. 나쁘면은 내가 실력이 없어 잘 떨어졌다 이래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프로젝션이라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원시 시대에 쓰던 방어 기제라고 그럽니다. 원시 시대 프로젝션. 이건 나중에 발견됐지만 원시 시대에 쓰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도 5살짜리나 6살 어린애가 가다가 벽에 부닥치죠. 부닥치면 아프고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벽을 때려주죠. 요놈 때문에 내 아프다고. 네? 그것도 투사예요. 그런 게 투사입니다. 그래서 투사는 원시시대부터 내려오는 건데 현대 인간도 어린 아이들은 젖 먹는 애들 대여섯 살짜리는 투사를 다 해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 돼도 투사를 하죠. 어떻게 투사를 합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시험이 떨어진 사람은 문제가 예? 그래 투사를 하죠. 또 어떤 투사가 있나요? 그 외에는 없나요? 예? 참 아주 천재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자고 이래서 가난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회가 나빠서 그렇다. 사회가 나빠서. 재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공산주의가 그런 바로 투사의 메커니즘을 쓰는 겁니다. 어린이가 아니라도 공산주의 자체가 마르크스주의가 이 투사의 메커니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는 주어도 안 해요. 반드시 남이 잘못했다고요. 그러다 조직적으로 이론화 시킵니다. 여기에다 투사에다가 합리화까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합리화. 그래서 투사 플러스 합리화가 되면은 이것은 바로 공산당들이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세종시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전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은 전부 사회나 다른 데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잘했다 합리화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안나 프로이트가 인간은 9가지 방어 기제가 있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훗날 학자들이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환자들이 평소에 사용한 방어기제가 이 방어기제가 바로 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소에 쓰던 방어기제가 치료를 하는 때에서 보면 저항이 된다. 저항.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걸 투사를 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 그 다음 또 단계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직접 와서 나를 해치는 게 아니고 남을 시켜 감시한다. 이렇게 돼요. 남을 시켜. 거기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MBC가 또 감시한다. 이렇게 되지 아마.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더 일반화되면 좌파가 들어서 그렇다. 그게 일반적 피해의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방어기제를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또 방어기제를 몰라가지고는 심층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 교수처럼 위장이 아팠죠. 또 관절이 아팠죠. 관절이 그건 지금 생각하면 무슨 메커니즘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크게 나누어 보면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무릎이 아프다. 내 위장이 아프다. 이렇게 투사를 하는 거고 조금 더 강론적으로 보면 신체화 방어기제, 신체화. 투사하고도 같은 기지만 신체. 마음의 병이 있는 걸 신체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같으면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하면 내 마음을 때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대신 무엇이 되나요? 신체가 나빠져서 머리가 편두통이 오거나 설사가 나거나 해요. 설사. 안 그러면 기침을 막 해대거든. 이거는 정신이 감당해야 될 거다. 신체에다가 퍼는 게 있어. 신체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거다. 이런 건데. 이 방어기제 얘기를 하려고 해도 10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방어기제 자체가 저항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린손도 지적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현대 사회도 그렇고 살아가려면 각종 방어기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되질 않는 거지. 되질 않는 건데, 이것이 잘못되면 방어기제가 나중에 병으로 바뀌는 것이고, 치료할 때는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분도 내가, 절대 MBC가 감시 안 한다. 이렇게 말해도 또 와서 물어야 되고, 정말 감시 안 하느냐? 이래 묻게 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항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